아이고 롯데야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10회고요 3월 26일 LG전 경기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6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6승 3패 1무가 되면 지방경기 공동 2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방경기 성적이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라인업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라인업은 1번 타자 유격수 박승욱, 2번 타자 좌익수 조세진, 3번 지명타자 이대호, 4번 1루수 정훈, 5번 중견수 피터스, 6번 3루수 한동희, 7번 우익수 고승민, 8번 2루수 김민수, 9번 포수 정복은 선수였고 선발은 최준용 선수가 이어서 또 선발 동판 도전에 나섰고, LG 트윈스는 1번 중견수 박혜민, 2번 2루수 서건창, 3번 3루수 문배경, 4번 지명타자 최은성, 5번 우익수 송찬희, 6번 좌익수 이재원, 7번 1루수 김호은, 8번 유격수 손호영, 9번 포수 박재욱 선수였고 선발은 이민호 투수였습니다. 뭐 오늘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승욱 선수가 계속해서 1번 유격수로 출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조세진 선수가 선발 좌익수인데 2번 타자로 전진 배치돼가지고 많은 기회를 받았고, 오늘 또 멀티히트 기록하고 타점까지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능력과 가치를 여김없이 보여주는 경기 펼쳤고,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오늘은 3번으로 좀 땡겨가지고 배치가 되고 4번 정훈, 5번 피터스, 6번 한동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안치홍 선수가 휴식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2번 자리에 조세진 선수를 올려가지고 한번 기회를 마음껏 줘봤는데 역시 그 기회를 마음껏 살리는 조세진 선수였고, 그 2번부터 7번까지는 변동 없이 결국 이제 그 왔다 그 안에서 돌거나 아니면 이제 휴식 선수가 있을 때 정도 바뀌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2번부터 7번까지는 이 안에서 순서만 바뀌지 막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동희 선수 6번으로 올라왔고, 최근 감이 좋은 고승민 선수가 7번으로 올라와가지고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라인업의 특징이 있었는데, 굉장히 뭐 매일매일 좀 새로운 라인업을 아마 정규 시즌 때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되게 재밌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시즌에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튼 감독 체제 이후에 그런 게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매번 판박이 같은 라인업보다는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주전들의 휴식을 항상 분배해주는 게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해서 뭐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뭐 경기로 일단 가가지고 한번 보자면은, 일단 시간 순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은 요런데요. 일단은 그 좀 집중할 만한 상황들을 보면은 그 주루 플레이 면에서 역시나 이날도 굉장히 활발한 주루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도루가 있진 않았는데 뭔가 한 베이스를 더 노리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고, 조금 뭐랄까 주루 플레이, 그러니까 루상의 주자가 나가고 안타가 나왔을 때 뭔가 예상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는 뭐 원베이스, 투베이스 이런 게 아니고 예측도 못했는데 한 베이스 더 간다거나, 아니면 물론 그러다 죽기도 합니다만은 좀 더 변수가 많아지면서 보기는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에도 정훈 선수가 좌중간 2루타 치고 나가고 피터스 삼진, 이제 한동희 삼진 이런데, 고승민 선수가 1루수 안타를 쳤는데 이제 1루 주자 정훈 선수가 홈을 노리다가 3루로 들어가고 뭐 2사 1, 3루 이렇게 되는 등,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옛날 같으면은 홈을 노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홈까지 한번 이제 노려보다가 이제 3루 기록하고 이런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가 좀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회 초에 이제 선취득점을 하는데 1사 2루 상황에서 조진 선수가 2루간 중전적 시타를 치면서 1대 0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조진 선수가 2안타를 기록하고 1득점 2타점 삼진 2개를 당했는데, 참 이 선수를 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뭔가 신인 선수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리고 되게 능숙하게, 그러니까 프로에서 굉장히 많은 안타를 쳐본 선수처럼 되게 쉽게 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대단한 선수다. 특히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세진 선수가 이 프로 무대에 지금 연착륙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너무나 그냥 물 흐르듯이 부드러워요. 무슨 언론에서 엄청 큰 기대가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따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뭐 맡겨놓은 안타 찾아가듯이 그냥 뭐 채가고 뭐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선수는 된다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뭐 사진을 보면은 이 몸 자체가 사실은 진짜 20살의 몸이 아니에요. 사실 20살 고졸 신인 선수면은 몸이 약간 마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미 프로 선수로서 완성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조세진 선수 얘기로 이제 빠져가지고 하자면은, 조세진 선수의 그 인터뷰가 좀 길게 있는데, 요것을 얘기 나온 김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얘기 나온 김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사직 아닌 1군에서 뛰는 것은, 1군 야구장에 뛰는 건 처음이니 기분이 어땠냐라는 질문에, 늘 관중석에서만 봤던 야구장이고 직접 밟아보는 건 처음이다. 프로 1군 경기장답게 긴장감이 느껴졌다면서 좀 설레는 마음 표현해줬고, 관중이 들어오면 어떨지 상상해봤나라는 질문에 훨씬 더 재미있고 그렇지 않을까, 떨리기도 하겠지만 일단 관중이 들어온 것 자체가 신나는 일이라고, 네, 또 기대감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1군 경기가 눈앞에 온 것 같은지라는 질문에, 한 경기 났을 때마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다가온다는 느낌보다는 최선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범적인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런 질문에, 일단 확실히 프로 선수들이 타구실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는 어렵기는 한데 경험을 쌓고 더 뛰다 보면은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고, 그리고 그 수비가 그 다이빙을 했는데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수비가 뒤쪽으로 일단 가 있었는데 그 타구가 맞는 순간에 한 발이 뒤로 갔다가 다시 쫓아오면서 사실은 다이빙을 했지만 이제 공을 잡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수비 때 김평호 코치님, 나경민 코치님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보라고 하셨다면서 좀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 겁없는 플레이를 주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방망이가 매섭다라는 질문에 초반엔 타이밍도 잘 안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타이밍 싸움이 계속 되는 것 같다. 계속 타석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에 적응이 되고 있다고, 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타석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에 적응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게 진짜 이렇게 시범 경기 몇 경기 만에 되는 케이스가 잘 없는데, 역시나 이 고교 시절 5할을 친 타자답게 타격에는 정말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변화구 대처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라는 질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공을 잡아놓고 친다는 느낌으로 타격했다. 그래서 변화구 대처가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좀 천재 유형의 선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공을 잡아놓고 친다. 이게 말은 쉬운데 진짜 사실 공을 받쳐놓고 쳐라, 갖다 놓고 치라,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은 타격 코치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은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이대호 선수의 공 보고 공 쳐라라는 얘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약간 본인의 그런 재능을 자기도 모르게 표출을 한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그냥 공을 받쳐놓고 치고 변화구 대초도 안 하고, 이런 게 진짜 재능이거든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투수가 있다면 질문에, 오늘 상대한 김대우 선배다. 처음 보는 각도여서 당황했다. 몸쪽에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고, 김도영, 문동주가 신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경쟁에 뛰어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지금 욕심이 생기지는 않고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만 한다고 했고, 관심 받는 신인이 많은데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지라는 질문에, 시범 경기 초반에 잘 못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고 나는 나니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 1차 지명 이재현과 서울고 동기인데 라는 질문에, 야구 얘기는 잘 안 한다. 서로 잘할 걸 잘 아니까 요즘 들어서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한 적은 없다고 했고, 그럼 누가 야구 얘기를 주로 나누는지라는 질문에, 감독님, 코치님 네가 야구 얘기를 많이 하고 영향을 받는다면서 타석에서 마음가짐이나 볼카운트 싸움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들었다. 수비 때 시프트를 쓰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수비에서 생각해야 할 상대 타자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네,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배에게 들은 조언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분이 꼽기가 어렵다. 타석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신다. 여러 선배들이 얘기해 주시지만 일관성이 있어서 크게 헷갈리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 엔트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10% 미만이 하니까 겸손이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외야수 선배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뭘 한다기보다는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쭉 이 조세진 선수 인터뷰 보고 제가 느낀 게 굉장히 인터뷰 스킬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논란이 생기지 않을, 그러니까 좀
언론에서 조금 책을 잡을 만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자신감이나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어필을 하는 그런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뷰 스킬도 좋고 정말이지 20살 신인답지 않다는 생각이 여러모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올 시즌 사실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성민구 단장 이후에 우리 팀에 좀 그 어린 선수들 육성하는 시스템을 보면 일단 첫 1, 2년 정도는 퓨처스에서 일단 주전으로 뛰면서 좀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 체력을 조금 기르고 또 그런 자신의 루틴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시간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팀의 지금 외야가 전준우 선수가 사실 뭐 아직 외야를 보고 있지만 올해 1루를 겸임하고 또 이려 선수가 은퇴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준우 선수가 완전히 1루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1루 지명타자 자리. 왜냐면 지금 이대호 선수가 지명타자와 1루 자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가 내년부터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지명타자 자리와 1루수 자리를 이대호 선수가 아니고 전준우 선수와 또 정훈 선수가 좀 나눠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좌익수 수비 자리가 비게 되니까 또 조진 선수한테 그 기회가 올 거예요. 올 거고 또 피터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중견수로 지금 영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외국인 선수는 우리 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로 마지막 열쇠로 쓰는 게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피터스 선수가 되게 잘해가지고 뭐 내년에도 계속 잘하면 제일 좋지만은 만약에 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또 뭐 중견수 자리도 또 새롭게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퓨처스에서 조금 이제 체력과 루틴을 만들고 군대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오면은 이제 조재현 선수한테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아마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고 커나갈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면서 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경기로 돌아가자면은 최준용 선수가 오늘은 3회까지 공을 던졌는데 지난 등판 때 석점홈런 맞아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만은 오늘은 무실점으로 잘 투구를 했고 뭐 경기 기록도 기록인데 일단 기록은 3이닝 동안 1피안타 1사사고 4삼진 투구수 40개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는 일단 기록도 좋았지만 그 구속이 그래도 오늘은 좀 3회까지도 그 유지가 비교적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1회를 볼게요. 그 1회를 보면은 149km까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회를 보면 147, 145, 6, 뭐 최고 147 이렇게 기록을 했고 3회에도 보면은 145, 145까지는 나오면서 물론 이제 이닝을 거듭하고 투구수가 늘어날수록 구속이 조금씩 내려가긴 해요. 보면 1회는 149가 최고 구속, 그 다음에 2회는 147, 3회는 145, 2kg씩 주네요. 예, 2kg씩 주는데 그래도 일단은 아직 선발로서 뭔가 확정이 된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선발이 되기 위한 뭔가 트레이닝을 받는 개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사실상 세 번째 선발 등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한 번은 중간에 나와서 길게 던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세 번 만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이닝을 길게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씩 이제 습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오늘도 보면은 구종도 다양하게 던졌다고 보시죠. 직구 체인지업,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 네 가지 구종을 던졌습니다.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공을 많이 이제 던졌는데 보면은 체인지업으로 3개를 던지고 직구로 승부를 한 케이스도 있고 좀 그 뭐랄까 볼 배합도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경기를 운영을 한 것 같고 아마도 다음 등판 기회가 이제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선발로 갈지 아니면은 그거는 뭐 서튼 감독이 잘 정하겠지만 뭐 셋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요 3번의 선발 수업이 최준용 선수는 굉장히 귀한 경험으로 남을 거예요. 일단은 선발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일단 경험을 직접 해보면서 아직은 내가 좀 선발로 길게 끌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구나를 아는 거하고
기회를 못 받아보고 나는 선발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노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수의 동기부여나 뭔가 팀의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발로 당장 안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번 시범 경기에 최준용 선수의 선발 도전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시 경기로 돌아가면은 4회에 이제 또 점수를 내게 되는데 사실 이때는 그 LG의 강효정 선수가 굉장히 좀 불안한 투구를 하면서 득점을 하게 돼요. 강효정 투수가 1이닝 동안 피안타 1개, 사사구 3개를 내주면서 사실은 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폭투까지 내주면서 우리가 뭐 쳐서 냈다기보다 강효정 선수의 좀 아쉬운 투구로 점수를 내게 됐는데 뭐 한동희 선수 연속 사구가 오늘 그 몸에 맞는 볼이 5개나 나왔는데 정훈 피터스 선수 연속 사구 후에 한동희 선수의 우전적 시타로 2대0 그 다음에 고승민 선수 2루 땅볼과 한동희 3루 땅볼이 나올 때 한동희 선수 유리수 죽으면서 1사 1-3루고 김윤 선수 보이넷 2-3 말루 그 다음에 강유종 선수가 폭투를 하면서 3대0인데 좀 아쉬운 거는 이어진 1사 2-3루에서는 또 점수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상황을 조금 이제 보면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회 초 상황으로 가보면은 그 1사 2-3루 상황에서 1사 1-3루 상황에서 아니네 말루 상황에서 폭투로 홈이 났고 1사 2-3루 상황에서 정보근 선수가 9구 승부 끝에 삼진을 당했는데 되게 재미있네요. 그 커브와 슬라이더 사실상 9구 승부인데 직구 커브 후에 7개 연속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삼진을 결국 잡아냈고 참 재미있는 볼배합이네요. 그리고 뒤에 박승욱 선수도 슬라이더에 타격을 했지만 자익수 플라이로 아웃을 당하면서 좀 도망을 못 갔는데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정국훈 선수가 여기서 잘 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맨날 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이렇게 삼진을 당할 때도 있고 사실 9구 승부까지 끌고 갔다는 것도 정국훈 선수의 타격이 얼만큼 발전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끈질긴 승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은 제가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승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좀 아쉬웠지만 그리고 4회에 이제 이인복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세인 선수의 좀 타구 판단 미스가 나옵니다. 외야에서 이제 좌익수 자리에서 이재현 선수의 띵공이 나오는데 이재현 선수가 아무래도 힘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수비가 좀 뒤로 가 있었는데 맞는 순간에 조재진 선수가 첫 스텝을 뒤로 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뒤로 갔다가 호다다닥 앞으로 왔는데 그래서 다이빙까지 했지만 결국은 다 한 발이 모자랐죠. 그러니까 그 첫 스텝이 결국은 이 한 발로 된 거라서 이런 부분은 물론 조재진 선수가 아직 프로 무대에서 외야 경험 아니가 원래 외야수지만 일단은 뭐 주 포지션이 우익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프로 무대에서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경험을 계속 쌓고 하다 보면 충분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막 크게 걱정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코칭 스태프들도 과감하게 이제 대시를 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비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좀 아쉬운 플레이를 몇 번 하고 나면 선수 스스로가 겁을 먹어가지고 위축이 되고 과감한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안 나와도 이제 실책을 만들게 되고 그냥 몸이 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팀은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책이 나도 더 적극적으로 해라. 더 빨리 뛰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실수를 질책하기보다는 더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인복 선수도 오늘 좋은 투구를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돌아온 땅의 요정 이인복이에요. 그래서 투심이 주목이기 때문에 이인복 선수가 이제 땅볼을 많이 잡는 유형의 투수인데 지난 등판 때 사실 기록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오늘은 4이닝 동안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고 1삼진을 잡으면서 본인 다운 투구를 했어요. 일단 피안타 2개 보이넷 없이 거의 뭐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투구를 보였고 지난 등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인복 선수가 못 던진다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날 좀 수비 보험을 못 받고 좀 운이 없는 게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은 수비에서 뭐 에러도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인복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또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이인복 선수 등반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인복 선수 같이 삼진을 잘 많이 안 잡는 스타일이고 땅볼로 이제 유도해서 잡는 스타일은 결국은 내야 수비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게 스스로 위기를 탈출하는 게 쉬운 유형의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삼진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맞춰 잡는 스타일도 좋지만 그만큼 이인복 선수가 등판을 할 때는
내야 수비수들이 더더욱이 수비를 더 집중을 해가지고 잘 해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인복 선수가 오늘 들어와가지고 이 이닝별로 수비를 한번 그 감상을 하자면은 일단은 문병영 선수 땅볼 아웃, 땅볼을 몇 개 잡았나 볼게요. 문병영 선수 2루수 땅볼, 그 다음에 5회에 어디 보자. 손호영 선수 2루수 땅볼, 박재욱 선수 2루수 땅볼, 그리고 6회에도 신민재 선수 2루수 땅볼, 그 다음에 최은 선수도 1투수 땅볼, 그 다음에 벌써 5개예요 땅볼 아웃이. 그리고 7회에도 보면 김원 선수 2루수 땅볼로 6개 그 2루수 땅볼을 이끌어냈고, 2루수 땅볼을 6개 땅볼을 이끌어냈고, 그 나머지는 다 3루수 라인 드라이브나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많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래서 외야로 뻗지 못하는 공을 역시나 그 땅꾼답게 잘 만들어낸 것 같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6개의 땅볼 중에서 5개가 2루수 땅볼이에요. 그래서 이인복 선수의 투심 패스트볼을 보면 땅볼은 전부 다 투심이에요. 네, 거의 다 투심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도 있지만은 거의 높은 비중으로 이제 투심 패스트볼로 땅볼을 거의 이끌어내는 모습인데, 이인복 선수의 투심이 특히 이제 우타자한테는 거의 이제 이루수 땅볼로 가게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러면은 그 이인복 선수가 있을 때는 이루수의 수비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지난 시즌 표본을 보면은 이루수 땅볼의 비율도 아마 계산이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안 찾아볼게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예, 아무튼 그러면은 뭐 이인복 선수가 선발로 나올 때는 이루수에 조금 더 수비가 강한 선수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벤치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로 돌아가자면은 5회에 또 조시혜 선수가 우측 담장까지 흘러가는 2루타를 때려내고, 이대호 선수가 중견수 앞안타 치면서 무사 1-3루, 그리고 정훈 선수가 또 몸에 팔꿈치에 맞으면서 무사 만루가 되고, 이때 피터 선수가 6-4-3 병살을 치면서 3루 주자 조시혜 선수가 홈런을 하면서 4대1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희 선수 큼직한 뜬공을 만들어내지만 중견수 앞에서 잡혔고요. 네, 지금 피터스 선수가 조금 이제 타격감이 내려오면서 약간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 2할 7리까지 타율이 떨어진 상황이고, 오늘 3타수 무안타 1득점인데 뭐 시범 경기 초반에는 이제 맹타를 휘둘렀는데, 지금은 타율이도 그렇고 뭐 출루도 3할 3리, 장타율도 2할 10분 6리, 오페이스 0.57구로 조금 내려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실 외국인 선수는 항상 그 시간을 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근데 약간 오늘 경기에서 조금 우려되는 점은 그 오늘 먹은 삼진이 2개인데 두 개의 삼진이 전부 다 이제 빠른 공에 당했다는 점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 보면은 그 1회에 당한 삼진, 1회에는 삼진 아니고 1회는 타격 기회가 없었고, 2회에 그 들어와서 144직구의 삼진을 당했고요. 그리고 다음 타석이 몇 회가요? 다음 타석이 그 다음 볼에 맞는 볼이고, 다음 삼진을 당한 타석을 보면은 어디 보자. 네, 유격수 병살타도 143km 직구에 병살타를 이제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삼진을 당한 이닝이 이제 7회인데 7회도 가서 보면은 7회는 한번 보자. 예, 이것도 142 직구에 삼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144, 142 직구는 빠른 직구도 아니고, 그 지난 시즌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피터스 선수가 사실은 145 미만의 공은 잘 공략을 한 것으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아직 몸이 덜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직구에 좀 삼진을 당하고 또 병살타도 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뭐 시범 경기 때 이렇게 삼진도 먹고 하면서 또 본인의 아쉬운 좀 부족한 부분도 메우고, 또 그에 대비해서 연습도 할 거니까 뭐 아직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외국인 선수의 시범 경기가 너무 맹타면 그것도 사실 그거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그 예열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대호 선수 지금 2할 3푼 팔리거든요. 한동희 선수 2할 그리고, 근데 어느 정도 주전으로 낙점을 받고 급이 있는 선수는 때가 되면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 때가 너무 늦으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어찌됐건 피터스 선수는
뭐 정규 시즌 한 달, 두 달은 지켜보고 뭐 말을 할 일이지 지금은 뭐 가타부타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5회 말에 한동희 선수가 기가 막힌 점프 캐치를 했는데 박혜민 선수의 3루수 머리 위로 가는 타구를 3루수 머리 위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뻥충 뛰어가지고 이제 점프 캐치를 했는데 약간 이거 보고 그 커뮤니티에서는 마차동이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던데 한동희 선수의 수비가 그 이번 시범 경기 동안 진짜 천지개벽을 한 수준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사실은 계속해서 저는 한동희 선수의 수비가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막 화려한 호수비가 많진 않았는데 이번 시범 경기에 쭉 보면서는 진짜 그 마차도 선수의 영혼이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화려한 수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동희 선수의 3루 수비가 너무나 많이 좋아졌고 이제 조금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은 누가 언제 1루 보내라고 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3루수로서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한동희 선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배가 부르고요. 그리고 6회 초에 이제 LG 이유찬 선수가 등판을 해가지고 고승민 선수가 보이넷을 얻고 그 포수 앞으로 볼이 튄 사이에 고승민 선수도 2루로 또 진루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올 시즌 가장 달라진 모습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 조금만 기미가 있으면 바로 이제 도전을 하는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김민 선수가 2루간 빠진 안타를 치면서 5대1로 도망가고 정보규 선수가 3루 쪽에 번트를 대는데 요것이 또 내안타가 되면서 무사 1, 2루가 되는데 조금 재밌는 게 사실은 번트 자체는 내안타가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그 3루수 투수 포수가 조금 그 호흡이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간 서로 양보를 하면서 그 포수가 한 박자 늦게 이제 공을 잡아서 1루로 송구를 하면서 내안타가 됐고 그리고 무사 1, 2루 상황에서 박승우 선수가 1루 선상 빠진 안타를 치면서 김민수 선수가 홈인을 하고 6대1이 되고 무사 2, 3루가 됐는데 좀 아쉬운 건 이때 무사 2, 3루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 오늘 좀 잔루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튼 감독도 잔루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남길 정도로 좀 잔루가 많았는데 여기 보면은 6회 초 상황은 어떻게 추가 득점을 못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회 초 상황은 요런데 일단은 이어진 상황 무사 2, 3루 사실 무사 2, 3루가 진짜 황금 찬스거든 야구에서 제일 득점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또 포수 마운드 방문 후에 조세진 선수가 유격수 땅볼아웃을 당하고 땅볼아웃을 당하고 그 다음에 최재현 선수가 또 1루수 땅볼아웃을 당하고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삼진아웃을 당하면서 찬스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실 무사 2, 3루, 무사 3루 찬스는 선두 타자가 결국은 뭐 희생타나 그런 걸 쳐가지고 점수를 불러들여줘야 되는데 뭐 우리 팀은 특히 심하고 뭐 다른 팀도 다 그렇지만 무사 만루, 무사 2, 3루 뭐 무사 3루 이런 무사 찬스에서는 선두 타자가 해결을 못 해주면 뒤 타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팀은 선두 타자가 해결을 못하면은 뒤는 거의 안 봐도 비디오 수준의 그 득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조시희 선수가 오늘 뭐 맹활약을 했으니까 뭐 이 타석은 쉬어갔겠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웠다. 네, 뭔가 그 타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시범 경기니까요. 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7회 상황으로 가면 피터스 선수가 또 삼진에 142주개를 먹고 한동현 선수가 보이넷을 얻고 대주자 장도현 선수가 나가가지고 고승민 선수가 우전 안타를 쳤는데 이때 히트앤런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맞고 타구가 날아가기 때문에 장준 선수는 반 이상 가 있었거든요. 2루 쪽으로. 그래서 3루로 가가지고 1사 1, 3루 찬스가 되었는데 그리고 김민수 선수가 몸에 맞는 볼을 맞고 1사 말루 찬스까지 갔는데 대타 지시한 신용수가 똑같이 122km 체인지업에 삼진을 당하면서 이때도 이제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 팀 타자들의 그런 타격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투수였던 그 함덕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덕주 선수가 오늘 1이닝 동안 1피안타 2사사구 3삼진을 잡았는데 삼진은 전부 다 그 전매 특허인 체인지업, 소위 이제 벌칸 체인지업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각도가 크고 날카롭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함덕주 선수가 가지고 있고 정말 그 구종은 그 함덕주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구종인데 그것을 지시한 선수도 그렇고 신유호 선수도 그렇고 다 이제 당하면서 커브네요? 뭐지? 전 체인지업으로 봤는데 네, 아무튼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무튼 커브에 당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인지업 같이 보였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그 좋은 변화구에 삼진을 당해서 요거는 그 함덕수 선수의 위기 탈출이 좋았다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7회 말에는 신용수 선수가 3루로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또 직선타를 처리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뭐 원래 유격수이기 때문에 내야 수비도 뭐 급할 때는 이렇게 호출이 돼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가 신영수 선수이고요. 그리고 9회 말에는 김영 선수가 등판을 해가지고 뭐 2루 땅볼 134 슬라이더 삼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상호 선수 타구를 고정민 선수가 다이빙을 해가지고 잡았는데 포켓에서 흐르면서 2루타를 줬지만 이것수 땅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6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 김유영 선수는 이날도 오늘도 슬라이더가 굉장히 뭐 명품 슬라이더를 보여주면서 삼진을 한 개 잡았고, 뭐 지금 삼진 비율이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5이닝 동안 삼진이 11개입니다. 예, 뭐 말도 안 되는 이 삼진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김유영 선수의 정말 그 필살기 슬라이더라고, 이 뭔가 그 이 슬라이더에 애칭을 붙여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그 완벽한 슬라이드를 지금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올 시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경기에서 타석 일단 그 타격 기록을 보면 12안타 7본 내시고 6득점을 했어요. 19출루를 했는데 6득점이다. 좀 아쉽죠. 잔루가 좀 많았고, 또 특히 무사 찬스를 못 살린 부분 1사 2삼루 무사 2삼루 이런 상황을 많이 못 살렸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석에서는 조채진 선수가 멀티 기록했고, 고승민 선수는 3안타를 기록했고요. 정보근 선수도 2안타를 기록하면서 이번 10연 경기에서 좀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이 선수들, 조세진, 또 뭐 고승민, 정보근, 이 선수들이 또 멀티 히트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박승욱, 이대호, 정훈, 한동희, 김민수 선수가 안타를 기록하면서 또 타격감을 조율한 모습 보였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1안타씩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시즌 개막할 때 되면은 딱 그 타격 컨디션이 딱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이클을 보니까 바닥을 치다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사이클이 조금씩 이제 복귀가 되고 있고 하니까 이 곡선을 보건데 개막 주에는 가장 좋은 타격감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투수진에서는 최주영 선수가 3이닝 동안 무실점, 이목 선수가 4이닝 동안 1실점, 그 다음에 강윤구 선수가 1이닝 동안 퍼펙트, 김영 선수가 1이닝 동안 한 개 맞았지만 삼진하기 잡으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6대1로 경기를 승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날 경기가 끝나고 또 그 서튼 감독의 인터뷰가 역시나 있었는데, 일단은 그 오늘 경기 26일 경기하기 전에 서튼 감독의 인터뷰가 또 있었는데, 첫 원정에 나서는 기분은 이란 질문에 굉장히 기대된다. 코치와 선수들 모두 많은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다. 스프링 캠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전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개막에 맞이하고 싶다고 했고, 최준용이 지난 등판에서 투구수가 늘어났을 때 구속이 떨어졌다. 5선발 자리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라는 질문에 지난 경기 21일 NC전에서 고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홈런은 맞았지만 그 뒤에 잘 극복해냈다면서 캠프 초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팀은 여러 옵션을 만들고 있고 캠프 막판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 결정은 최준용만 보고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해당 선수의 컨디션, 불펜 상황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이닝 정도 던질 수 있도록 빌드업이 돼 있어야 한다. 최준용은 그 과정을 잘 밟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서튼 감독 인터뷰에 거의 뭐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이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해주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손해보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긴 이닝을 준비하면 불펜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1이닝에 갑자기 선발을 할 수 없다면서 이 또 원론적인 그 안전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준용 외에 셋업의 후보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라는 질문에 최준용이 선발로 가게 되면 2-3명이 불펜을 준비한다. 최준용은 선발 준비를 잘하고 있다. 다른 팀들도 고민하고 있을 만한 문제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선수가 생기면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하고 있다. 선발만 혹은 불펜만 강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양쪽 모두 강해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뭐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또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2-3명이 불펜을 준비하는데 굳이 이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인터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잠실구장 라크롬이 바뀌었다라는 질문에 좋더라, 아주 잘 만들었다, 원정팀을 배려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고, 박세웅의 개막전 선발 등판 가능성은 이라는 질문에 박세웅은 굉장히 좋은 선발 투수가 너무 잘해줬다. 개막전 선발 투수는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발표하겠다 하면서, 이 개막전 선발 투수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언론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뭐 시종일관 일관되게
때 되면 말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미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굳이 먼저 개막전 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어제 경기죠. 어제 25위 경기 김민수 선수의 유격수 기용은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 1회에 송구 실책이 있었지만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다. 수비 위치를 잡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자기 몫을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을 했고 이학주는 시범 경기 막판에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재활 과정은 잘 준비 중이다. 잘 진행 중이다. 퓨처스 팀에서 2경기를 뛰었다. 내 경험상 경미한 골절이 생겼을 때 복귀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을 했고 선수들 대부분 100%가 아닌 몸 상태로 경기를 뛰고 있다. 본인이 이쯤이면 됐다고 느낄 시기가 온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콜업을 계획하겠다. 물론 지금 물어본다면 본인이 괜찮다고 하겠지만은 재활 과정은 잘 밟아 나가야 한다면서 이 부상에 관해서는 정말 원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서든 감독이 사실 이게 이제 감독 매니저의 역할이거든요. 선수는 무조건 괜찮다고 해요. 본인이 경기에 뛰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선수가 괜찮다 하고 싶다 이래 해도 이제 감독이랑 코치가 말리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옛날에 물론 그런 문화였지만 옛날에는 선수가 괜찮다고 해서 계속 던지라고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 직무유기죠. 옛날에는 뭐 이제 지금하고 분위기가 달랐고 또 야구에 대한 생각도 달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감독이 먼저 말려야 돼요.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선수가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동안 유격수와 유격수 5선발 경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포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 보인다는 질문에 포수들을 보고 있으면 흐뭇하다. 세 선수 지시완, 정복은, 안중열 모두 잘해주고 있다. 타격 기록은 모두 좋다면서 새 코치와 함께 볼 배합이나 블로킹 같은 수비 쪽에서도 상당히 기량이 향상됐다. 1군에 세 선수를 모두 넣을지 아니면 둘만 둘지 대화하고 있다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직구장이 머문 동안 홈런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신적인 의미에서라도 의식한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의 타격 방향성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 홈런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지키면서 홈런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홈런이 계속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초조할 수도 있어요. 지금 10경기 동안 홈런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고 사실 우리는 그 홈런을 못 쳤는데 담장에 쌓아놓고 지금 홈런이 6개인가 5개인가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초조할 수도 있겠지만 서튼 감독은 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뭐 홈런이 안 나도 지금 많이 이기고 성적이 시범격이 좋기 때문에 뭐 홈런이 나오고 지는 것보다는 홈런이 안 나오고 이긴 게 한 만배쯤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타격의 방향성 그리고 2루타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루타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뛰고 이러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짜놓은 계획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선수의 준비 상태에 대해서는 지난 경기 22일 NC전에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다. 열심히 훈련한 투수라면서 또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굉장한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아직 어리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중인 두 선수다.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인터뷰는 정말로 확신에 찬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굉장한 선수가 되기를 감독이 원한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일단 김진욱 선수가 이런 얘기를 듣고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뭐 아시겠지만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된다고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감독도 이렇게 굉장한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난 굉장한 선수가 감독님도 얘기했듯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선수니까 굉장히 좋은 인터뷰 얘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한 선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항상 확신을 하기 때문에 김진욱 선수가 그래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는 것도 그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하고 꾸준해야지 더 굉장한 선수겠죠. 그리고 26일 경기 끝나고 나서 서튼 감독 인터뷰는 일단 이인복 선수는 이날 경기를 마치고 너무 짧게 던져서 가능한 길게 던지고 싶었다. 적은 투구수 46개로 4이닝이 던진 점에 만족한다면서 아직은 커브만 만족스럽고 투심 페스티벌과 스플리터는 100%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서 정규 시즌에는 좋은 투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자기의 각오를 밝혔고 서튼 감독은 최준영 3이닝, 이인복 4이닝 두 사람 모두 좋은 제구로 호투했다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줬다. 강윤구와 김유영도 경기를 잘 마무리했다. 한 팀으로 승리한 경기였다. 다만 잔루가 많았던 점은 더 성장해야 한다고 아쉬운 잔루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AG와 경기를 하는데 김진욱 선수가 등판을 하고 AG에서는 아담 플러코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6월이래 3월 26일 LG와의 경기 6대1로 승리를 거둔 소식 전달드렸고요. 오늘 아이고 롯데야 310회도 요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범 경기도 막바지고 그 플렉스 티켓이 금요일에 이제 그 판매를 했는데 다들 이제 플렉스 티켓 끊으시는 분들 다 잘 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플렉스 48까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서 48은 안 끊었고요. 그 중앙 상단석으로 플렉스 8을 두 세트를 끊어놨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그 플렉스 16을 제가 끊어가지고 11경기 정도? 12경기가 직관을 했고 나머지는 작년엔 이제 4명까지 동시에 예매가 돼가지고 막판에 제가 좀 그 중간에 무관중 기간도 있고 저도 이제 일이 바쁘고 해가지고 좀 못 가다가 막판에 이제 지인들과 같이 가가지고 이제 16개를 13개 다 썼는데 올해는 적어도 뭐 무관중 기간 그런 건 없을 것이고 저도 야구장을 조금 좀 많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해보다는 그래서 16경기 정도는 뭐 충분히 직관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또 직관 콘텐츠도 또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16장을 끊어놨는데 뭐 든든합니다. 예, 든든하고 또 플렉스 되게 잘 활용해가지고 직관도 열심히 가서 또 재미있는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였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난 지금 20일, 24일 경기 영상의 조회수가 2,300회씩이나 둘 다 돼가지고 되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도 확실히 시즌이 다가와서 그런가 조금씩 다시 상승 곡선 그리고 있어가지고 예. 더 재미있게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1000명 네, 꼭 1000명 찍어가지고 그 수익 창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수익 창출을 일단 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또 교육을 하면서도 수익 창출을 해봐야지 또 더 알려줄 수 있는 게 생기니까 꼭 1000명을 그 개막 전에 하고 싶었는데 개막 전에 좀 지금 어려울 것 같고 개막하고 한 2주 안에 꼭 1000명 되기를 바라면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